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파이썬 사전의 기초를 함께 배워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익힌 새로운 데이터형인 파이썬 사전을 이용해서 어떤 종류의 것들을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는지를 예제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내용에 등장하는 코드 예제들은 그냥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직접 입력하고 실행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한 번이라도 해보는 것과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생각보다 큰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러고 나면 분반 실습 시간에는 이보다 조금, 아주 조금 더 응용력을 발휘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자, 말 그대로 사전을 하나 만들어 보기로 합시다. 영한 사전입니다. 진짜 사전에는 이렇게 단어를 1대1로 나열하지는 않겠죠. 어원이나 어근에 대한 얘기, 발음, 서로 다른 몇 가지 뜻, 예문 등등이 자세히 나오겠습니다만 이 간단한 예를 가지고도 약간의 응용력을 발휘하면 진짜 사전도 만들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사용자 인터페이스, 소위 UI를 구성해서 씌운다든가 모바일 앱으로 제작한다든가 하면 스마트폰에서 단어를 찾아볼 수 있는 사전도 만들어낼 수가 있겠네요. 어쩌면 여기 소개한 이 간단한 예제는 사전이라기보다는 단어장 정도가 될까요? 왼쪽에 적힌 소스 코드를 봅시다. 우선은 ENG 밑줄 KOR 이라는 사전에 데이터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사전은 매우 작아서 3개의 단어만이 들어있네요. 각각 키는 문자열이고 값도 문자열인 원소들이 하나, 둘, 셋, 3개 들어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사용자 입력을 통하여 찾아보고 싶은 단어를 입력하도록 합니다. 많이 했으니까 이제 이런 input 함수의 이용은 매우 익숙하죠. 그러고 나서는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get 메서드를 이용해서 사용자 입력으로 주어진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봅니다. 즉, 입력으로 주어진 단어를 키로 해서 그 키에 해당하는 값, 즉 단어의 풀이를 찾아 print 함수를 이용해 출력합니다. 이때 만약 사용자의 입력이 사전에 없는 단어라면 모르는 단어라는 출력을 하기 위해서 get 메서드의 두 번째 인자에다가 이 문자열을 주었습니다. 지난 시간의 내용으로서 사전의 get 메서드는 두 번째 인자를 받을 수 있으며 이것은 첫 번째 인자로 주어진 키가 사전에 존재하지 않을 때 이 메서드의 리턴 값으로 이용된다는 것 기억하시죠? 그러고 나서 오른쪽에 보인 것처럼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키보드로부터 단어를 입력해서 그것을 단어장에서 찾는 프로그램이 됩니다. 보이라는 단어를 찾아보았더니 우리의 사전에 등록된 단어여서 소년이라고 풀이해 주었고 반면 dog라는 단어는 우리의 사전에는 없는 단어네요. 그러면 좀 귀찮은 일이긴 하겠지만 코드에다가 일일이 단어와 그 뜻을 다 나열하면 커다란 사전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입니다. 자, 이제는 같이 한번 코드를 만들어 봅시다. 초기 데이터가 들어있는 ENG 밑줄 KOR 이라는 사전을 생성하는 문장은 제가 미리 적어 두었습니다. 이제는 input 함수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키보드 입력으로부터 받은 문자열을 word라는 변수에 저장하고 word 변수에 의해서 주어지는 문자열을 키로 하는 사전의 원소의 값을 출력하기 위해서 print를 이용해서 eng 밑줄 kor 이라는 사전 이름을 적고 get 메서드에 word라는 변수를 인자로 주어 출력하는 식으로 코드를 만들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사용자 입력을 boy라고 주면 소년이라는 내용이 출력되네요. 또다시 실행해서 dog를 입력으로 주면 none이 출력되었습니다. 이것은 get 메서드에 인자로 주어진 word라는 변수에 의해서 인자로 주어진 dog라는 문자열이 사전 eng 밑줄 kor 내에 키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get 메서드의 두 번째 인자로 문자열 모르는 단어 느낌표까지를 집어넣고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boy를 입력하면 소년이 출력되고요. 또 실행해서 dog를 입력하면 모르는 단어다 라고 나오게 되네요.
자, 이번에는 같은 종류의 기능을 if문으로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word라는 문자열이 eng 밑줄 kor 이라는 사전에 키로 존재하면 meaning이라는 변수에는 eng kor 이라는 사전 이름을 쓰고 대괄호 안에 키인 word라는 변수를 집어넣어서 word라는 변수에 의하여 지정된 문자열이 키로 들어있는 사전의 원소로부터 값을 가져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즉 word가 eng 밑줄 kor 사전에 키로 존재하지 않으면 meaning이라는 변수에는 모르는 단어 느낌표라는 문자열을 대입합니다. 그리고 나서 print meaning이라고 해서 한 줄 띄겠습니다. 이 meaning이라는 문자열을 출력을 하도록 하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boy를 입력하면 소년이라고 나오고요. 다시 실행해서 이번엔 dog를 입력하면 모르는 단어라고 나오죠. 똑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아까 한 줄에 get 메서드를 이용해서 쓴 것보다 줄 수만 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이렇게 해야 더 유리한 경우가 생길 것 같아요. 어떤 경우냐면 이때 여기에 그냥 boy라고 쳤을 때 소년이라고만 나오면 뭔가 좀 허전하기도 하고 하니까 이 안에 단어 뜻을 앞에 붙인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전에 의해서 알고 있는 단어가 입력되면 그 단어의 풀이를 단어 뜻은 이거다 라는 식으로 문자열을 만들어서 표시하고, 그렇지 않으면 모르는 단어라고 표시하도록 하는 거죠. 자, 실행을 해보면 boy를 입력하면 아까와는 달리 소년이라고 적힌 앞에 단어 뜻 이런 게 붙었네요. 또 반면 dog라고 치면 역시 모르는 단어죠. 이처럼 사전에 특정한 키가 존재할 때에는 이러한 코드를 실행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저러한 코드를 실행하고 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늘 get 메서드의 두 번째 인자를 이용해서 키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처리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어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문장이 주어졌을 때 그 문장 안에 등장하는 단어의 빈도를 세는 응용 프로그래밍을 한번 함께 해보겠습니다. 이런 프로그래밍은 검색 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쓸모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구글 검색창에 자전거라고 입력하면 구글은 자전거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 웹 문서들을 우선으로 검색 결과를 보여줍니다. 물론 구글 검색 알고리즘이 이렇게까지 간단하지는 않습니다만 기본적인 원리는 그렇습니다. 자전거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 문서는 자전거에 관련한 문서일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러기 위해서 구글 검색 엔진의 일부, 로봇이라고 부르는 놈이 인터넷을 헤집고 다니면서 웹 문서를 가져다가 이러한 분석을, 즉 어휘의 출현 빈도를 측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검색어를 입력하면 재빨리 검색 결과를 만들어 보여주기 위해서 말이죠. 여담입니다만 광고성 포스팅들에 보면 그 즈음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단어들이 별 의미 없어 보이는데도 자꾸 반복해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눈치채신 분들이 많이 있나요? 이를테면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 카페인데 연예인 사진 몇 장을 올려놓고 누구누구 팔찌, 누구누구 몸매 이런 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적어놓은 것들 말이죠. 이런 것들이 판치는 이유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단어의 출현 빈도를 가지고 검색 결과를 만드는 것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누구누구 팔찌라는 검색어가 입력되었을 때 자신의 페이지가 상위에 랭크되도록 하기 위한 소위 꼼수입니다. 어쨌든 우리도 주어진 문장에 나오는 단어의 수를 세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봅시다. 물론 파이썬의 사전을 이용합니다. 여기 코드에 보면 문장은 미리 주어져 있습니다. This is an example sentence. This sentence is good. 가만히 살펴보면 this가 2번, is가 2번 나오고 sentence도 2번 나오네요. 그 외에 한 번 나오는 단어들은 on, example, good
그렇게 있어요. 자, 프로그램을 만들어 봅시다. 먼저 이 문자열을 단어별로 잘라서 리스트에 저장합니다. 문자열에는 split라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이 메서드를 호출하면 괄호 안에 주어진 인자를 기준으로 해서 문자열을 잘라서 그 각각을 원소로 하는 리스트를 반환합니다. 아무 인자도 주지 않으면 빈칸을 기준으로 자릅니다. 자, 그 결과를 words라는 변수에 담았고요. 즉 리스트 변수입니다. table이라는 이름으로 빈 사전을 만들었습니다. 빈 사전 만드는 방법,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인데 기억하시죠? 그러고 나서 for 순환문을 이용해서 word라는 변수가 이 words라는 리스트 안에 포함된 원소들을 하나씩 가리키도록 하고, 그러면 각 단어겠죠. 즉 word라는 변수가 이 문장에 포함된 각 단어를 하나씩 담아내도록 하고, 그 안에서 if문을 이용해서 이 단어가 table이라는 사전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만약 이미 들어있는 단어라면 그 값을 1만큼 증가시키고, 즉 출현 횟수가 1 늘어나고, 즉 word라는 키에 해당하는 value가 1만큼 증가하고, 그렇지 않은 단어라면, 즉 처음 나오는 단어라면 그 출현 횟수를 1로 해서 사전에 새로운 원소를 추가합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 나오는 단어는 그 출현 횟수를 1로 해서 사전에 더하고, 이미 나왔던 단어는 그 출현 횟수를 1만큼 증가시킨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면 단어들의 출현 횟수를 셀 수 있겠죠. 그러고 나서는 이렇게 단어들과 그 출현 횟수를 연결한 사전인 테이블을 프린트 함수를 이용해서 출력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sentence라는 이름의 변수에 앞에 예제에서 보여드렸던 This is an example sentence, This sentence is good 이라는 문자열을 대입하는 문장은 제가 미리 적어두었어요. 우선 이 문자열에 대해서 split 메서드를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words equals sentence dot split 하고, 이 words라는 정체는 무엇인지 한번 프린트로 확인해 볼게요. 실행을 누르면 words라는 변수에 들어있는 내용은 리스트임을 확인할 수 있고, 이 리스트의 원소들은 각각이 문자열인데 This is an example sentence, This sentence is good. 네. 저 문자열 안에 들어있는 단어들이 공백을 기준으로 분리되어서 각 단어를 리스트로 모아둔 이런 모습이네요. 자, 그러면 앞 페이지에서 본 내용을 그대로 실습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table이라는 변수에 빈 사전을 만들어서 대입하고, word라는 변수가 words라는 리스트에 있는 원소를 하나씩 가리키게, 즉 각 단어의 문자열을 가리키도록 한 뒤에, 만약에 이 word라는 단어가 키로 존재하는 원소가 table이라는 사전 내에 있으면 테이블에 이 word라는 키에 해당하는 원소의 값을 1만큼 증가시키고, 그렇지 않다면, 즉 이 word라는 문자열은 table이라는 사전에 존재하는 키가 아니라면 word라는 문자열을 키로 하는 원소를 새로 만들어서 1의 값을 갖도록 하여 삽입합니다. 이 과정을 모든 단어에 대해서 반복한 뒤에, 그리고 나서 테이블의 내용을 프린트를 이용해서 출력하는 식으로 코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자, 실행을 해볼까요? 네, 예상한 바와 같이 각 단어의 출현 횟수가 사전의 형태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점이 있어요. 여기도 센텐스가 있고 여기도 센텐스가 있는데 각각이 1이에요. 센텐스라는 단어는 이 문장에 2번 등장했는데 센텐스가 1인 원소가 하나 있고 또 센텐스가 1인 원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 앞에 센텐스에는 문자열 안에 점, 즉 마침표까지 붙어 있어요. 이 뒤에 센텐스에는 마침표가 붙어 있지 않지요. 이것은 공백을 기준으로 잘랐기 때문에
먼저 나온 sentence라는 단어 뒤에 붙어있던 마침표까지를 잘라서 단어로 취급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고 싶은 건 아니죠. 구두점 같은 것들은 제외하고 단어만 세고 싶거든요. 자, 그러면 어디를 어떻게 고쳐야 하냐면 우선 스플릿 메서드를 적용해서 단어들을 분리해서 was라는 변수에 담았습니다만 여기에 한 행을 추가해 볼게요. 리스트 함축을 이용해서 자, 이 행은 리스트 함축입니다. x라는 변수가 was라는 리스트 안에 각 원소를 가리키면서 그 x라는 원소에 문자열이죠. 각각 rstrip이라는 메소드를 적용했습니다. rstrip하고 괄호 안에는 점을 문자열로 주었는데 이렇게 하면 이 x라는 변수, 즉 원래는 sentence라는 문장에 들어있던 각 단어들, 공백에 의해서 분리된 단어들의 오른쪽에서 저 점을 모두 제거하게 돼요. 자, 그럼 실행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sentence라는 단어가 2번 나왔다는 것이 제대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good에도 느낌표가 붙어 있어요. 우리는 이 good이라는 단어가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왔습니다만 이렇게 느낌표까지 포함해서 이 단어를 세려는 것은 아니죠. 그러므로 느낌표도 제거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면 rstrip이라는 메소드의 인자에 제거하고 싶은 글자들을 문자열로 전부 나열해 주면 됩니다. 지금 여기 보인 것처럼 점 그리고 느낌표 같은 것들은 rstrip 메소드에 의해서 이 문자열의 오른쪽에서 전부 제거하겠다 라고 한 거예요. 실행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good이라는 문자열에 느낌표가 붙어 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네요. 마지막으로 좀 더 간단히 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기 if부터 네 줄을 전부 없애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table이라는 딕셔너리에 word라는 키에 의해서 주어지는 원소는 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자, 이걸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의해서 만약에 word라는 키가 table이라는 사전 안에 키로 존재하면 그때는 이 표현식에 의해서 해당 원소의 값이 리턴 될 테니까 거기에 1을 더해서 다시 table이라는 사전에 word라는 키의 원소의 값으로 업데이트하고 즉 원소를 갱신하고 만약에 word라는 키가 이 table이라는 사전에 존재하지 않았다면 이때는 이 get 메소드가 0을 반환할 테니까 거기에 1을 더해서 즉 1을 만들어서 word라는 키를 가지는 원소로 이 table이라는 사전에 삽입한다는 거죠. 자, 실행을 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마찬가지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출력을 할 때 우리가 프린트하고 괄호 안에 table이라는 사전을 주어서 사전의 형태를 그대로 출력해 보았어요. 근데 이게 사람이 보기에는 그다지 좋은 형태는 아닌 것 같네요. 우선 한 줄에 주르륵 나열돼서 좀 알아보기가 어렵고요. 따라서 좀 줄을 맞춰서 표처럼 생긴 형태로 하고 싶기도 해요. 두 번째, 이게 지금 this는 2번, is는 2번, on 한 번, example 한 번 이런 식인데 또 맨 끝에 sentence는 2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단어의 알파벳 순서 또는 출현 빈도가 높은 것 우선처럼 정렬해서 표시하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런 걸 하려면 우리가 사전에 대해서 조금 더 배우고 난 뒤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내용을 조금 더 배우고 또 실습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문자열에 대해서 각 글자 하나씩을 취하면서 순환문을 실행하거나 리스트에 대해서 각 원소 하나씩을 취하면서 순환문을 실행했던 것과 비슷하게 사전에 대해서도
각 원소를 하나하나 꺼내어 처리하고 싶은 경우 이용할 수 있는 구문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for 어쩌고, in 어쩌고 하는 걸 여러 번 써보았죠. 여기 적힌 예는 국어, 수학, 영어의 점수가 담긴 사전입니다. 이 사전의 이름이 scores라고 할 때 for item in scores 라고 적으면 이 item이라는 변수는 scores라는 사전의 키를 하나하나씩 취하면서 그것이 다 할 때까지 이 for 문장의 몸체가 반복됩니다. 예를 통해서 살펴보면 item이라는 변수에 scores라는 사전의 키를 하나하나 담으면서 그 변수의 내용을 그저 화면에 출력해 보았습니다. Korean, Math, English 라는 키들이 출력되었습니다. 즉, 첫 번째 실행에서는 item이라는 변수가 사전의 키 중 하나인 문자열 Korean을, 그 다음 반복에서는 다른 키인 문자열 Math를, 마지막 반복에서는 나머지 하나의 키인 문자열 English를 가지면서 print 함수가 3번 호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이 반복에 있어서 꺼내어지는 키의 순서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난 시간에 강조한 것처럼 사전에서 원소의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적은 것과 동일한 순서로 나온 것은 우연입니다. 한편 오른쪽에 보인 것처럼 for item in scores items 괄호를 여닫고 이렇게 적으면 이때 item이라는 변수는 score라는 사전의 원소 하나하나를 담으면서 반복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아이템 변수의 내용을 화면에 출력하도록 하고 실행해 보니 괄호로 둘러싼 표현으로 해서 Korean 70, Math 90, English 80이 출력되었습니다. 이 하나하나는 scores라는 사전의 원소들인데 이 데이터형은 우리가 배우지 않은 순서쌍이라는 데이터형입니다. 이 순서쌍에 대해서 여기서 자세히 알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scores.items 라고 적으면 이 순환문에 의해서 사전에 원소 자체를 하나하나 꺼내온다는 것을 왼쪽과 비교해서 보세요. 그럼 그냥 for item in scores라고 하면 뭘 꺼내온다고요? 네, 사전에 들어있는 각 원소의 키입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사전을 대상으로 해서 몇 가지의 리스트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리스트라고 쓰고 괄호 안에 사전을 넣으면 이 결과는 키들을 나열한 리스트가 됩니다. 앞에서 for를 이용해서 순환문 만들었던 것과 비교해보면 뭔가 같은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죠. 명시적으로 사전에 키들을 꺼내서 리스트를 만들고 싶다면 이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scores하고 점을 찍은 후에 keys라고 쓰고 빈 괄호를 여닫으면, 즉 keys method를 호출하면 이것은 score라는 사전의 키들을 반환하는데 이것의 데이터형은 우리가 모르는 것이고요. 그걸 이용해서 리스트를 만들면 여기 보이는 바와 같이 사전의 키들을 나열한 리스트가 얻어집니다. 앞에서 아무 메소드를 호출하지 않고 그냥 리스트하고 괄호하고 scores만 집어넣은 것과 결과가 같죠. 비슷한 방식으로 keys 대신에 values를 적으면 어떻게 될까요?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사전에 들어있는 값들을 나열한 리스트를 얻고 싶을 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리스트는 원소의 순서가 있습니다. 사전에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만들어지는 리스트에는 어떤 순서로 키나 값들이 들어갈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가정도 할 수 없습니다. 파이썬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scores하고 점을 찍고 items라고 하면, 즉 items 메서드를 호출하여 그 결과를 가지고 리스트를 만들면 이것은 사전의 원소들 자체를 나열한 것이 됩니다. 다시 한번 앞에서의 for 순환문에 scores.items라고 적은 경우와 비교해보면 같은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확하게는 이 리스트는 3개의 순서쌍으로 이루어진 리스트인데 우리는 순서쌍에 대해서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기로 했지요. 그러면 앞 페이지에서 사전에 키나
값들을 리스트로 만들어낼 수가 있었으므로 이제는 사전의 내용을 정렬해서 출력하는 것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리스트는 순서가 있어서 정렬이 가능하니까요. 리스트를 정렬하는 방법은 제11강의 자료 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기억이 잘 나지 않으면 그 페이지를 한번 참고해 보세요. 여기서는 그때 리스트를 정렬하면서 사용했던 메서드와는 조금 다른 것을 이용하는데 이것의 정체는 sorted라는 함수입니다. 이 함수는 리스트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데 제11장에서 배웠던 sort 메소드가 리스트의 원소들의 순서를 바꾸게 된 것에 비하여 이 함수는 정렬된 순서로 새 리스트를 만들어 반환합니다. 따라서 l.sort라고 한 것과 l equals sorted 괄호하고 l 이라고 한 것의 결과는 동일합니다. 앞의 것은 l이라는 리스트를 원소의 크기 순서대로 정렬하는데 그 리스트가 직접 변화하는 것이고 뒤의 것은 l이라는 리스트를 원소의 크기 순서대로 정렬한 새 리스트를 만들어 그것을 다시 l이라는 변수에 대입하는 것입니다. 사전을 정렬하는 데에는 이런 방법을 이용합니다. sorted 함수의 어떤 사전, 여기에서는 scores라는 사전을 인자로 주면 그 결과는 이 사전에 들어있는 원소들의 키의 순서대로 정렬한 리스트입니다. 프린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sorted 괄호하고 scores라고 쓴 것을 프린트로 출력해 보니 키들을 크기 순서에 따라, 즉 문자열들이므로 알파벳 순서에 따라 정렬한 리스트가 되었네요. 비슷한 식으로 sorted 함수의 괄호 안에 scores.values를 넣으면 이때에는 이 사전에 들어있는 값들을, 키가 아닌 값들을 모아서 크기 순서대로 정렬한 리스트가 얻어졌습니다. 70, 80, 90의 순서로 나열되었네요. 그런데 예를 들어 점수의 순서대로 사전의 내용을 출력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점수들을 가지고는 과목 이름, 즉 키를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키를 이용해서 값을 얻을 수는 있지만 값을 이용해서 키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키들을 정렬하되 그 기준을 값으로 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때 이용하는 방법이 여기 보여져 있습니다. scores라는 사전을 sorted 함수의 인자로 주되 그 뒤에 키는 어쩌고저쩌고 라고 적어서 이 정렬의 기준을 지정합니다. 여기에서 scores. 밑줄 get item 밑줄 이라고 쓴 것은 사전의 메서드입니다만 이걸 자세히 알려고 하면 너무 복잡하므로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적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만 살펴봅시다. 이 sorted 함수의 호출에서 반환된 결과는 scores라는 사전의 키들을 나열한 리스트인데 sorted에 의해서 정렬되어 있습니다. 그 정렬 순서는 사전의 각 원소의 값입니다. 작은 것 우선으로 정렬하므로 70점인 원소의 Korean이라는 키가 첫 번째, 80점인 원소의 English라는 키가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90점인 원소의 Math가 나열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이용했던 문장 내 단어 빈도 세기 예제를 통하여 사전을 정렬하여 출력하는 프로그래밍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검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아까 실습을 통하여 작성한 코드와 동일합니다. 붉은색으로 적은 것이 새로 작성한 코드이며 이것이 사전의 내용, 즉 우리가 어떤 문장으로부터 단어의 출현 횟수를 세어 기록한 데이터를 화면에 출력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for key in sorted 괄호 table 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바로 앞 페이지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sorted 괄호 table은 사전의 키를 크기 순서에 따라 정렬한 리스트이니까 key라는 변수가 이 키들을 하나하나 알파벳 순서로 가리키면서 이 for 문장의 몸체가 반복 실행될 것입니다. for 문장의 몸체는 한 줄로 되어 있습니다. 문자열 포매팅을 이용해서 간격을 맞추었고 사전에 각 원소 내용을 출력합니다. 문자열 포매팅에 대해서는 잘 기억나지 않으면
제4강의 마지막 부분 자료를 참고하시고 여기에서는 이 괄호안을 잘 보세요. for 순환문이 반복되면서 이 key라는 변수는 사전 테이블의 키들을 알파벳 순서로 하나하나 가리킬 것입니다. 이때 key는 문자열이고 그 key에 해당하는 값은 테이블 대괄호 key라고 써서 표현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정수형입니다. 이것을 문자열 포매팅을 이용하여 출력해 본 결과가 오른쪽에 보인 것과 같습니다. this가 대문자로 시작하므로 가장 처음으로 나오고 그 후에는 알파벳 순서에 따라 단어들이 나열되면서 각 단어의 출현 횟수가 줄을 맞추어 출력되었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을 함께 실제로 입력하고 실행해 봅시다. 이 코드는 아까 우리가 실습을 할 때 왔던 데까지 진행한 것과 동일한 상태예요. 자, 실행해서 그 결과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단어의 출현 빈도를 사전으로 구성해서 그 사전을 그대로 프린트해낸 결과죠. 아까 우리는 이걸 보고 나서 이걸 좀 줄을 맞춰서 표의 형태로 표시하고 싶다라거나 또는 알파벳 순서 또는 출현 빈도 순서로 정렬해서 표시하고 싶다 라고 생각했었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조금 전의 슬라이드에서 본 것과 똑같이 코드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for key in sorted table 이라고 적음으로써 key라는 변수가 table이라는 사전의 키들을 알파벳 순서로, 즉 대소관계에 따라 정렬한 값을 하나하나씩 가지도록 하면서 반복해서 프린트를 실행할 거예요. 프린트 안에는 스트링 포매팅을 이용해서, 자 여기에 10s, 10은 10자리, 10칸만큼 자리를 확보해 놓고 s는 문자열을 출력한다는 거죠. 문자열은 오른쪽으로 줄이 맞추어질 거예요. 콜론을 적고 퍼센트 기호를 쓰고 d. 자, d는 정수를 나타내죠. 문자열은 단어를 표시할 거고 이 정수는 그 단어의 출현 횟수를 표시하기 위함이겠죠. 퍼센트 기호를 적고 괄호를 열어서 key, 즉 단어가 알파벳 순서대로 사전의 키이니까 하나하나씩 나타날 거고 그 키를 테이블에서 값을 찾아서 출력하도록 함으로써 한 줄 만에 후어문의 몸체를 구성을 했고 이 결과를 실행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키들이, 즉 단어들이 알파벳 순서로 정렬되면서 각 단어의 출현 빈도가 출력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보다 더 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 단어의 알파벳 순서보다는 어떤 단어들이 가장 많이 나왔는가, 이런 출현 횟수에 의해서 정렬한 형태로 보고 싶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sorted 펑션에 테이블을 주었고 그 다음에 키는 테이블 점 밑줄 get item 또 밑줄. 자, get item 메서드를 키로 주는데 이 내용은 우리가 설명하기엔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이렇게 함으로써 원소의 값들을 기준으로 사전에 키를 정렬한 형태를 반복시킬 수 있다 라고 앞에서 배웠죠. 자, 슬라이드의 내용과 이 코드를 비교해 보시고요. 실행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정렬했더니 출현 횟수가 작은 것 우선으로 정렬이 됐네요. 자, 그런데 우리는 많이 나온 단어가 앞에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크기 순서에 역순으로 정렬하는, 즉 큰 것 우선으로 정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리스트의 정렬을 배울 때 등장했는데 기억하시나요? 역순으로 정렬하기. 자, 여기에 reverse는 true 라고 또 하나의 인자를 줌으로써 sorted 펑션에 리스트의 sort 메서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reverse equals true 이런 인자를 하나 더 주면 반대 순서로 정렬이 될 거예요. 실행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원한 결과네요. 출현 횟수가 높은 this나 is나 sentence 이렇게 두 번씩 출현한
단어가 위에 나오고 example, good, on 이렇게 한 번씩 출연한 단어들이 밑에 나왔습니다. 예제로 준 저 sentence라는 문자열은 지금 두 문장으로 됐고 한 줄에 적어지는 정도의 짧은 문장이지만 만약에 이게 긴 문서라면 우리는 그 문서 안에 어떤 단어들이 가장 많이 등장했는지 그리고 많이 등장했을 때 얼마나 많이 등장했는지 라는 걸 살펴보는 그런 걸 조사하는 프로그램을 파이썬 그리고 파이썬의 사전을 이용해서 작성할 수가 있겠네요. 이번 강의에서는 사전, 파이썬의 사전을 응용한 프로그래밍 예제를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영한사전 예제를 통해서 사용자의 입력으로 받은 단어의 뜻을 출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주어진 문장 내에서 어떤 단어들이 몇 번이나 나왔는가 라는 단어의 빈도 세기를 해봤습니다. 문장 부호를 떼어내는 예도 있었고 알파벳 순서로 정렬을 한다든지 또는 단어의 빈도 순으로 정렬하는 예제를 통해서 파이썬의 사전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 항목의 순회, 또 사전과 리스트의 관계, 그리고 사전을 어떻게 정렬하는지 등의 내용이 등장했네요. 이번 주에는 두 번의 강의에 걸쳐서 파이썬의 사전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디다가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전의 기본, 즉 사전을 어떻게 만드는지, 사전의 원소들을 지칭할 때에는 어떤 방법을 이용하는지, 그리고 사전의 원소에 대해서 추가, 삭제, 갱신 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았고, 이번 시간에는 사전을 이용해서 몇 가지 응용 예제를 함께 프로그래밍 해보았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러한 재료들을 가지고 어떻게 좀 더 응용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반 실습 시간에는 이것들을 참고하여 비슷한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되어 있으니 오늘 강의 내용에 등장한 예제들은 반드시 직접 입력해서 실행해 보도록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